네, 남북 최초의 합영 회사인 평화자동차 박성권 사장이 최근 북한을 다녀온 근황을 공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회담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박 사장의 방북은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탱크는 박성권 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평양에 가셨다, 얼마 동안 계셨다, 언제 오셨습니까? 네, 13일 날, 24일 날 갔다가 네. 3일 날 왔습니다. 8월 3일 날.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갔고요. 네. 특별히 이번에는 그 7월 27일 전승절하고 겹쳤습니다. 네. 전승절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행사 내용이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네. 다 참석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김정은 비서도 참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행사는 같이 참석해서 봤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 김정은 노동당 비서와 공식적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예. 처음 만나는 첫 번째 만남자가 됐던데요. 네.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고 네. 저는 29일쯤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만 연기하면 어떻겠느냐고. 네. 그래서 누가 그 요구를 해왔습니까? 그 아태 쪽에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유는 묻지 말라. 그래서 묻지 않았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사에 간다고. 네. 그 행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행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 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도 안 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전승절 기념일 했던 전승기념관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전승기념관 안에 이제 사진 촬영대를 5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쪽에 4개는 400명씩 해서 군인들,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군인들이 합동 사진을 찍는다는 거고요. 이쪽에 한 군데 오른쪽에는 이제 그 해외 동포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라면 이제 총련, 일본의 조총련이 한 150명.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도 그 중국에서 온 해외 동포 군인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호주,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뭐 10명씩 20명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1번부터 쭉 정하는데 저는 맨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맨 마지막인가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하면서 악수할 준비를 좀 이렇게 시키고. 예. 그래서 악수하게 되나 보다. 손 닦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그 악수할 사람은 몇 사람 이렇게 뿌리더란 말입니다. 그 이제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다 땀도 나고 하니까. 땀도 나고 그러니까 손도 좀 성스러운 씻어라. 손과 이렇게 악수하려면은 감염되지 않도록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소한 악수는 하겠구나. 살균 선살균 그 재를 그런 뿌리는 것도 거군요. 있고. 네. 요즘 뭐 또 전염병도 있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다 하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촬영하는데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악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이제 가운데로 막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앉아서 촬영을 하고 촬영하는데 옆에서는 이제 장성택 선생, 최용해, 장정남, 양형석, 김양건 그리고 박봉주 총리 네. 그리고 이제 각국 대표 몇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앉았습니다. 실세들은 다 모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걸어오는 방향이 보니까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고 박수를 이제 계속 치고 환호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3분의 2쯤 왔을 때 손가락질을 저에게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가리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나를 이제 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얼른 뛰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장군님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앞으로도 조국 통일의 힘을 합해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돌아서서 저쪽에 카메라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기념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옆에 이제 김양감 비서가 같이 서 있었는데 조금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얼른 김양감 비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제 단둘이 사진을 찍는데 네. 제 이 오른팔을 이렇게 잡아요. 왼팔로. 네. 그래서 제가
팔을 빼서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기대고 그래서 예.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정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저도 이제 손을 잡아서 꽉 손을 잡고 네.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이제 차를 타고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장성택 선생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들이 거기 남았죠. 네. 남았는데 저한테 쫓아와서 다 이제 축하한다고 네. 오늘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분들보다도 그 같이 사진을 찍었던 해외 동포들에게 네. 갔습니다. 가서 저 혼자만 이런 영광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 뭐 했다고. 영광까지는 없고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뭐 북쪽에서는 영광이겠지만. 그러죠. 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나시고 나서 김양건 통전부장하고 2시간 동안 단독 대담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계셨습니까? 그래서 2시간이 아니고요. 네.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 사진이 언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뭐 여럿이 걸린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진을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양건 비서에게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사진 찍은 지 이틀 후에 박스에 사진을 담아가지고 봉인을 하고 김양건 비서 이렇게 써서 그 박스를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불러서 갔더니 그 사진을 주더라. 네.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죠. 자, 저런 이야기 가운데서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시던가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의 이야기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14일 지금 회담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 회담에 별로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는 뭐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구체적인 얘기 같은 것은 뭐 좀 혹시 뭐 이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셨거나 비관적인 어떤 멘트가 나왔거나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양건 통전부장 입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잘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 멘트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북측은 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성공단을 아니 저쪽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노력한 것을 우리가 다 봤지 않았습니까? 네. 6번 회담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 봤고 또 자신이 와서 중단시킨 것은 뭐 오지 말라 일단은 들어오지 말라 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조금 그 이해를 하고 네. 뭐 한 발짝 조금 물러서고 저쪽도 조금 물러서고 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여기서 네.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지금 저 자세로 나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네. 이제 저쪽에서는 다 이제 졌다고 손들었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남측 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남측 언론들의 보도 문제니까 그건 별개겠죠.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정부 입장으로 생각하면 북한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차 회담에서는 저쪽에서 완전히 머리를 수그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네. 저쪽에서 손 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지 말고 네. 진짜 이제 회담의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서 잘하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가게 되면 회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네. 자, 박 사장님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네. 이 김양건 통전부장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언론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는 개성공단은 문 닫을 생각이 없었는데 군부 강경파들이 지금 단계에서 폐쇄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 김양건 통전부장이나 그 옹범파들은 상당 정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가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 기제가 상당히 깔려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전혀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네.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네. 제가 지금 다시 평양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의 생각과
김양건 부장의 생각과 또 김정은 제1비서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개성공단을 놓고는 네. 왜 군인들이 거기 뭐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반대했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네. 그런 얘기 듣지 그럼 한국 않습니다. 언론들이 박사님 뵙고 나서 언론 조작하는 겁니까? 여론 조작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멘트에 모르겠지만 근거하지 않고? 군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까 남한과 북한이 한 발씩 양보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네. 남쪽에서는 한 발을 뭘 양보해야 되고 북한은 한 발을 어떤 한 발을 양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저쪽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사과는 못할 망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도 사과죠. 네. 그렇게 사과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나와서 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네.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뭐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끝까지 그 단어, 그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인다면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할 것 같지는 않는데 네. 말을 좀 바꾸고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는 우리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책임은 똑같이 지는 거니까 네. 담보한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담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만 담보해라. 우리는 우리 책임진다. 우리에 대해서는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한다면 재발 방지를 담보한다면 네. 그래 우리도 이러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겠다. 너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글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뭐 우리 정부도 그걸 받아들이려는지 모르겠고 네. 저쪽도 그 정도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말하는 조금씩 한 발씩 양보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서로 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서 협력해서 살리자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을 갖기만 한다면 살릴 수 있겠는데 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항복하라 서로 뭐 항복받자라고 하는 힘의 대결 그런 입장에서는 일이 될 것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그 발언 가운데서요. 박 사장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DMZ 평화공원을 이야기했는데 김양건 통전부장이 개성공단도 사실 DMZ 평화공원과 다 연결돼 있다. 개성공단이 살아야 그 문제도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 미국 가서도 얘기하시고 또 요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 즉 DMZ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쪽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뭐 이 공원 말고도 DMZ에서 뭘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별 관심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 사장도 알듯이 지금 개성공단이 거기가 DMZ나 똑같은 데인데 네. 거기서 DMZ에서 군인들 쫓아내고 군인 없는 데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서 또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 말이 어디 객관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도 그 말이 맞겠는가 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개성공단이 잘 돼야 이것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 다분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개성공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공원이 어떻게 되겠는가 네. 이렇게 말했는데 기자들은 개성공단이 잘 되면 평화공원도 된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체제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만 곁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만나본 느꼈습니까? 김정은 비서는 제가 두 번째 이제 만났는데요. 글쎄요, 1년 또는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활기 있고 지금 이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지만 많이 받고 있다면은 그런 대로 이제 경제를 살리면서 버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상권 사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